보시면은 여기 건물 면적이 325.64제곱미터고요. 낙찰을 그러면 4억 5천에 받아서 월세를 200만 원. 예, 맞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개월치를 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10개월치. 관행이어서 그래서 월 순이익은 한 95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1천 정도 투자해서 95만 원 정도 받는 이제 물건으로 세팅을 하셨던 분입니다. 보시면 이 위에서 내려올수록 임대랑 매매 수요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수록 임대 매매 수요가 작아집니다. 네네. 초보자분이 만약에 공장 투자를 처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요 두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매매 가격의 물건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낙찰이 6억 7,600에 이제 낙찰이 된 케이스고요. 요게 이제 최종 매매가가 10억 8천에 10억 8천이요? 매매가 와. 됐습니다. 이제 임대료에서 월 이자를 빼면 월 순이익이 요 정도 이제 맞춰지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가, 이 평당 매매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보시면 사실 저는 이런 물건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보면 감정가는 7억 2천인데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낙찰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6억 7천에 받았던 사람이 7억 2천에 팔려고 받았던 게 아니란 얘기죠. 실제 이 물건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 시세, 매매 시세 이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 두잉이면 쓰시는 이유도 있으세요? 그냥 뭐 무료기도 하고 그냥 무료? 이거- 두잉은 무료예요? 근데 이제 건축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공짜인데 해야 그 정도 네. 노력을 해야죠. 이거를 이용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그냥 무료여서 예. 여러분들 무료 이 두인 경매 무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네요. 일단은 제가 물건 좀 추려봤는데 네. 최근에 좀 소액으로 한번 투자할 만한 거 하나 두잉 경매는 예. 좋아하는 물건이 하트로 참. 제 스타일이에요. 하트 뿅뿅이네. 하트 뿅뿅인데. 예.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조금 금액대가 나가는 거 좋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좋습니다. 정도 네. 설명드리면 시간이 좋습니다, 좀 맞을 것 좋습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공장 물건 경매로 나오면 이제 좀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중소 제조 공장이 가장 많은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보시면은 대지가 한 443평 정도 되고요. 아까 건물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의 원룸인 공장 60평 예 해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현재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진 딱 봤을 때 이쁘네요. 이렇게 소형으로 깔끔하게 맞죠? 여기 중에 제가 세 번째 사진. 여러분 보셨죠? 공실. 공실 명도를 도대체 왜 걱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공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관 사진을 보셔서 건물 연식이랑 대략적으로 그 내부의 짐이라든가 기계기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장 경매를 처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건물 내부 사진을 딱 봤을 때 기계기구가 많을 경우에 그 기계기구에 좀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을 좀 그렇죠. 받는 맞아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표현 좋은 건 압도당한다. 왜냐면 맞아. 너무 막 좀 익숙치가 않은 막 큰 기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를 어느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거 돈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본질은 그냥 건물이랑 토지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에 있는 건 다 뜯어내서 아까 사무장님이랑 팔공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철업자한테 다 가져가거나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기계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터넷에 찾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얼마에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명도할 것도 없고 공장도 새 건물이고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서 골라봤고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이고 여기 이제 저희 부천 이지스터디고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좋아요. 이지스터디 좋아요. 안산 있고 수원 있고 화성 이렇게 이제 있고 평택, 오산 이렇게 있는데 경기 남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의 성지죠, 공장의 성지. 예, 맞습니다. 공장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장 물건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이 많이 좀 산재했는지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왜 그래야 되냐면
공장이 많이 몰려 있어야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제조업 운영하다 필요한 공구상가라든가 공구상가. 아니면은 직원들이 보통 이런 소규모 공장은 직원이 작게는 2-3명부터 많게는 20-30명대 규모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체 군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식당. 예예 네. 이런 이제 한밭집이라고 하죠. 네. 소위 말하는 한밭집. 그런 한식 뷔페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네. 직원들 밥 먹여야 되고 그런 필요한 소모품 자재들 사야 된다 보니 그런 게 이제 공장 지역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일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끼리. 그러니까 아, 협력업체가 이렇게 서로 되는 거예요. 예, 큰 맞습니다. 옆에 큰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 어떤 이제 뭐 기계기구가 이렇게 내려오면 1번 공장에서는 일부만 가공을 해서 다음 공장으로 넘기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넘기고 네. 해서 그게 가공이 되면 이제 큰 업체에다 넘기기도 하고 네네. 약간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공장 창고는 당연히 몰려 있는 곳 수요가 네. 많아서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공장 창고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은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예, 개발 호지가 있지 않고 네. 한 이상. 그래서 일단 요거는 충분히 딱 봤을 때 공장 창고가 많이 몰려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는 뒷받침되겠구나. 네네. 라고 이제 예측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수요가 확인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큰 길로부터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략 보시면 이제 큰 길이 요거랑 요거가 지금 보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요 큰 길이 대략 보면 지금 한 6차선, 4차선, 6차선 정도 돼 보이는데 네. 요렇게 지금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와서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좀 있는 공장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요런 소형 공장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더라도 임대 매매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요? 예. 저는 방금 대로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었지만 예. 하지만 소형이니까. 소형이니까 그건 또 소형이니까. 괜찮다. 예, 맞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그 도로 폭이 좁은데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이제 매매나 임대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도로 폭이 좁아도 매매 임대가 되는 것들은 여기 아래 네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안쪽으로 들어간 건 좀 안 보긴 했었는데 그거를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공장이 작으면은 안쪽도 괜찮다. 계산해 괜찮다. 보시고 금액만 맞으면은 괜찮다. 네. 한 가지 팁도 한 가지 말씀드려요. 지금 이렇게 보면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길이 어떻게 되지라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네이버라든지 지도에 여기 출발 찍고 여기 도착 찍으면 지금 길을 딱 보여줘요. 맞습니다. 길을 딱 보여줘서 좀 쉽게 좀 더 도로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단 그 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큰 도로에서 대략 봤을 때 한 몇 메터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보시면은 한 789m 정도 들어가는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큰 도로부터 얼마 들었는지 감을 일단 잡으시고 요거는 마을 안쪽에 있고. 너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예, 너무 맞습니다. 디테일한 정보인가? 뭐 1km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그거는 거는 없고 들어가더라도 공장이 좀 안쪽에도 많이 분포가 돼 있는 데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고 이제 요거는 사실 조금 약하긴 한데 소액 물건이라 한번 말씀드린 건데 네네. 인가가 조금 많으면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업종 제한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게 네. 컴프레셔라든가 기타 기계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음 분진이 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민원이 들어가게 민가가 됩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보시면 민가가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소형 창고 수요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단순 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사람을 써서 그냥 사람이 손수 이렇게 조립하는 업종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임대를 하면은 괜찮은 물건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은 공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시골에 있는 완전 일단 지역이고 도로 폭도 보시면 여기 아마 한 2.5m 정도. 이거 진짜 예. 이거 보시는 분들 이런 거 팔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을 건데 어쨌든 가격만 맞으면 예. 팔린다는 거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대신에 이런 민가가 주위에 있다 보니까 좀 싸게 내놓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네. 싸게. 예, 이런 거는 시세대로 내놓으시면은 조금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싸게 받아서 싸게 내놓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네. 수요가 분명히 있다. 네. 예. 결국에는 뭐 아파트나 공장이 똑같네요. 싸게 받아서 싸게 내면 빨리 그렇죠. 받는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혹시나 들어오시게 되면 싸게 정말 받으셔서 싸게 내놔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금액 대는 절대 욕심내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하게
그 판단하신 뒤에 입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형 매물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형 물건을 찾을 때는 공장 지대에 있는지, 공장 지대에 같이 있으면 여러 공장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 그 공장 하나에서 갖춰야 되는 편의시설 그걸 별도로 갖추지 않더라도 뭐 식당이 됐던 공구 상가가 됐던 그 다음에 다른 것과 협업이 됐던 이런 게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좀 이게 묶이지 않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평형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포인트를 또 갖춰야 되는지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수의 장바구니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다고 항상 최고의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최고의 물건이 그렇죠.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매입하셔야지만이 그 물건의 결과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긍정케이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는 저렴하게 사와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저렴하게 임대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매도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늘 좀 좋았던 거는 너무 구석진 게 아니냐, 그 민가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런 곳도 다 가격만 맞으면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저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채팅방 질문 중에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예. 대한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석진 곳에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세 조사가 가능할까요? 예. 네. 공장을 시세 조사함에 있어서 딱 두 예.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도로폭. 도로폭. 예, 도로폭에 따라서 공장이 이제 매매가가 결정이 어느 정도 나고요. 두 번째는 연식입니다. 연식. 예,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투자할 때 이제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잡아서 이렇게 낮추듯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차 선변에 있는 신축 공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나머지 이제 공장을 어느 정도 시세를 유출하면 되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시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손품만 팔아도 충분히 네. 예 가능하고요.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부동산. 네. 예. 자, 고수도 네이버 부동산을 첨가됩니다. 예, 여러분. 예, 네.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성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공장 창고 선택하시고요. 예, 거래 방식은 매매랑 월세 이렇게 누르시고요. 예, 누르시면은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진짜 요즘 손품의 시대, 손품의 시대. 예, 맞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예 거의 한 90% 정도는 현재 있는 물건 올리고요. 아, 물론 네. 중개사님들이 나간 물건을 실시간 체크하진 않지만 요게 올리고 나서 기간이 한 달인가 한 달 반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좀 최근 물건이다. 요걸 통해서 시세 파악을 하셔도 된다라고 그 생각하셔도 그러면 되고요. 거래했던 사례는 어떻게 조사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 사실 네. 조금 아쉬운 게 네. 그 디스코라든가 밸류맵 들어가게 되면은 공장은 거래 사례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경기 남부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원형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네. 플러스 100 정도 하면은 얼추 공장 매매가가 맞춰집니다. 아, 예. 토지가에서 100만 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밸류맵이나 디스코 들어가면 토지 실거래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잘 그렇죠. 뜨거든요. 자료가 많이 예. 그래서 원형지 딱 봤을 때 공장지대에 있는 원형지가 예를 들어서 150에 거래됐다. 그러면은 공장 매매가 한 250 내외 정도 되겠구나. 예, 그렇게 유추하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건물 짓는데 지금 가격을 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건물 허갑이랑 네. 기타 뭐 전용비 이런 네. 예, 부대비용 포함해서 얼추 그 정도 나오고 반대로 그 공장 매매가가 250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100만 원을 빼면 얼추 요 지역에 토지 원형지 아, 가격은 네. 한 맞아. 150 정도 합리적입니다. 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유출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실거래가는 디스코나 밸류맵 가셔가지고 토지 원형지 공장지대가 많이 있는 원형지 사셔서 그렇게 확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실 공장은 짓는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건축 가격이 얼추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더해서 토지 가격에 건축비 100만 원 더하면 되는 거고 전체 거래 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또 100만 원을 빼면 토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 50이었나? 너무 많이 알려주는 40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건축비를 통상 요즘에 200 정도 잡거든요. 200인데 건폐율 40이니까 요거를 산술로 딱 계산을 하면 거의 토지 평당 100을 딱 얹으면 계산식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진짜 저도 봤거든요. 시세 조사 하도 질문 많이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공장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동산 투자할 때 시세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 맥락은 온라인으로 소품을 판 다음 현장에 가서 그 정보가 맞는지 예. 확인하는 건데 무조건 중요해요. 그거는 아파트든 빌라든 토지든 상가든 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그냥 가서 손품 판 다음 솔직하게 임대료 매매 놓고 싶다. 투자하는 사람이다. 얼마에 팔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맞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깨우치고 싶다면 상임스나 콩임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위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공장이랑 이제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공장을 비교했을 때 도로폭이랑 연식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요걸 누르셨을 때 요 공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네. 뭐 60평인데 지금 요건 월세 70만 원. 이건 좀 너무 좀 동떨어진 것 같고요. 예,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버리면 되고. 예, 가끔 이런 게 올라오긴 그쵸. 합니다. 예, 네, 60평에 130만 원 정도. 음. 예, 실제 이쪽 지역이 네. 60평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120에서 150만 원에 보통 시세가 다 들어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 보신 다음에 엑셀 파일에 뭐 한 구축 5개, 신축 5개. 왜냐면 여기 중개사들이 올릴 때 사용 승인일을 다 적어 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 개념은 한 5년 정도 이내 개념을 약간 준신축, 신축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5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구축, 10년 넘어가면 완전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축 한 5개, 신축 한 5개 정도 시세 그 매매랑 임대 하나씩 네. 체크하셔서 정리하시면 대략적으로 평균 시세가 아마 잡히실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꼭 팔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품을 파신 다음에 정말 여기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인터넷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분위기가 무조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오늘 입찰기일이었었는데 와, 감정가를 넘겼네요. 예. 10명?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포인트로 좀 관심 물건에 좀 넣어놨냐면 이제 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송산면 이제 마산리 쪽에 있는 거고 건물은 한 184평 되고 토지가 이제 한 535평 됩니다. 184평이면 아까 그 피라미드 속에 거래가 잘 되는 두 번째. 예, 거래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속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이 위치한 곳에 적당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건물 연식은 사실 조금 돼 보이고 네. 예, 보시면은 안에 뭐 이제 뭐 좀 뭐 장비도 있고 이제 약간 조금 약간 뭐지 약간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위압감, 예. 뭐랄지 부담감이 드는 느낌이 살살 듭니다. 약간 지금. 살살 드시죠 이런 네. 거. 예, 근데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많을수록 돈이 또 안에 별도로 좀 인센티브가 있는 공장인데 네.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음. 그 고철로 팔 수 있든지 아니면 중고 기계상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돈 내고 가져가시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공장이구나 이렇게 연식은 좀 됐고 그냥 사진으로는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도로랑 그리고 이제 큰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지스터디 있고 여기 서쪽에 이제 화성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성시의 공장이 굉장히 많지만 그 동안의 서쪽 지역은 사실 선호도가 좀 많이 그렇죠. 떨어지는 아, 지역이었고 이쪽에 공장을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임대 매매가 사실 상당히 수월하지가 않아서 이제 한번 매물로 내놓게 되면은 조금 건물주분들께서 애를 먹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제 그 선정을 했냐면 최근에 화성시 쪽에서 서쪽이 좀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 송산 요 그린시티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서부 지역에 화성시청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쪽을 많이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쪽도 지금 좀 나름 핫하기도 하고 지가가 좀 많이 상승을 계속 지금 한 추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임대 매매 수요를 봐도 좋긴 하지만 향후에 개발될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에 인근에 미리 투자를 들어가신다라는 선정하는 개념으로 거? 투자해 놓으셨다가 현재 시점에 임대 매매 수요는 조금 약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대출을 대신에 이런 데는 조금 보수적으로 받으셔야겠죠. 예, 그래서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개발지 인근에 공장을 미리 매입하시는 것도 네. 좋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선정한 이유가
2차선 도로변에 바로 바로 붙어 붙어 있어요.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계획관리 지역에 2차선 도로 붙어 있으면은 거의 업종이 100개라고 하면은 거의 한 90개는 받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네. 공장 연식 상관없이 임대 매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까 낙찰 받으신 분도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음. 예, 공장 보통 실수요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서쪽 지역이 집가가 계속 상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 이제 요런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 계획이 이렇게 개발 압력이 많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이런 송산이나 마도, 서신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보통 60-70% 되었습니다. 아, 네. 예, 재작년 4학년 네. 이전까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예 많이 핫하다 보니까 이런 2차 선변에 있는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감정가 이상 가격 시점이 보면은 2020년 7월이면 사실 그렇게 됐네. 공장치고는 이 정도면은 크게 시세 변화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네. 1년이면은 그래서 이런 물건 한번 뽑아왔는데 어쨌든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그 구축이고 좀 오래돼 보이는 공장이지만 2차 선변에 있고 향후 개발 계획이 있어서 미리 선점 차원에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돈 되는 물건. 그렇죠. 네. 이거 그냥 토지도 아니고 어쨌든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점이 월세를 내가 받긴 하지만 매각을 할 때 시간이 지나서 폭발적으로 그 매각 차익을 얻기가 힘든데 지금 공장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팅이 가능하다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요. 예. 네. 오늘 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장에 대해서 정말 좀 생소하고 좀 약간 거리감은 있었을 것인데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몰랐을 때는 저걸 어떻게 하지만 이거를 어떤 평형을 골라야 되고 어떤 지역을 골라야 되고 이런 수요와 또 시세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좁혀가니까 정말 좀 친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긍정K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회원분들 좀 잘 적용하면 성과를 잘 낼 수 있겠다. 왜냐면 공장 경매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참 유익하게, 그러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술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준비를 좀 잘해서 또 좋은 기술을 또 딱 장착할 수 있도록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경매를 다 아시는 분들도 왔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권리분석 여러분들 처음에 엄청 어려웠지만 지금 보시는 대부분들이 아파트 권리분석에 1분이면 할 거예요. 이거를 아무 경매를 모르는 일반인에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생각보다 별거 없고 좋잖아요. 공장 경매 역시 들어와서 조금만 노력해 보시면 그런 편안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 또 유익한 고소의 장바구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정말 또 훌륭한 게스트분 모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K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터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장바구니!